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이제 헌재 심리가 이어지잖아요. 지난번 헌재 심리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홍 전 차장이 작성했던 메모,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 불리는 그 메모가 이 탄핵 사건의 어찌 보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이 헌재 재판관이 그 메모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치정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메모에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또 누구 있었더라? 김명수 등등 홍장원 전 차장이 적었다는 저 메모. 저 메모는 대통령에게 전해들은 명단이 아니라고 홍 전 차장은 진술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 차량관과 통화한 뒤에 본인이 받아 적은 내용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메모에 검거 지원이라고 홍 전 차장이 적어서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헌재 재판관이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느냐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이 머뭇거리며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한다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검거를 지원했다라고 메모에 썼느냐라고 다시 재판관이 재차 묻자 검거 지원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검거를 해달라는 것으로 느껴서 받아 적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부정확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대목을 들으신 겁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좀 논란이 향후에 돼 보입니다. 사실 안용환 의원님, 저 메모가 어찌 보면 체포 명단의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로 돌아다니는 건데 저게 과연 진짜냐와 관련해서 사실은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검거 요청이라고 쓰는 것.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누군가를 검거할 인력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을 시켜서 국정원장도 아니고 1차장에게 정치인을 검거해달라고 요청했을까 부분에서 사실 개연성이 좀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또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결정된 것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국가기관 무력화죠. 두 번째가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력 인사들을 불법으로 감금하려 했는가? 이 두 개가 아마 헌재 판단과 형사법의 형사소송 중인 그 내란죄 관련된 혐의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이야기가 좀 헷갈립니다. 첫째는 저는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를 그동안 믿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주장대로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느냐, 내가 왜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메모 작성 경위를 헌재 재판관께서 지적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전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예.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물론 본인 주장은 내가 허위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도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메모가 정확히 작성이 돼서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네. 그러나 저게 이제 애매모호하다. 본인이 작성한 것도 뭐하고 과거 기억을 되살려서 썼다. 현장에 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측근 비서가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 메모의 증거 채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도 갸우뚱해져요.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저 사람이 저렇게 또 굳이 거짓말 이유는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보수 쪽 인사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홍장원 전 처장이 처음에 전화를 받고 나서 어찌됐든 윤석열 그 국가정보원장에게, 상관이죠, 정보원 조태용 원장에게 찾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측과도 뭐 상의를 하고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우리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하면서 조태용 원장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부하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한 이후에 탄핵되는 그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사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홍장원 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상당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모의 어떤 진위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헌재 재판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장면이었는데요. 앞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면서 홍정원 전 차장의 이 진술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없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진술이 나와버려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체포 지시를 받았다. 국정원 전 차장. 어떤 진술 간의 어떤 엇갈림이 있는 상황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그 메모의 어떤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 김관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메모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체포에 대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이, 이것은 이번에 탄핵 사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인터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다 잡아들이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저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 뭐가 등장합니까? 메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정원 차장이 이렇게 메모고랑까지 등장시키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은 다 못 믿어도 홍정원 차장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어느 하나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치를 합니다. 누굴 잡아들이라고 했느냐? 그 의원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좀 약간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메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메모를 했다고 그래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자기가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 메모를 또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는 없다. 네. 그러면 이 메모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메모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메모 자체는 아무런 지금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서 그걸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복귀를 했다는 것도 지금 뭐 아마 탄핵 심판에서 나온 얘기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검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메모가 자신이 그 당시 방첩사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거고, 그럼 그 보좌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건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할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메모 자체가 그 당시 아니고 나중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작성한 건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작성이 된 건지 어느 과정에서 작성됐는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홍정원 차장이 계엄 이후에 행보가 어땠느냐,
무슨 의심할 만한 뭐 사유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체포조랄지 체포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하고 메모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인영도 마찬가지고 이진우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홍장원 차장만 그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메모의 어떤 작성 시점, 메모를 진짜 본인이 그 즉시 쓴 건지 아니면 보좌관을 시켜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서 검찰에 내줬다는 그 부분, 검거 지원이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다라는 부분에 대한 헌재 재판관의 어떤 의문 등등등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은 이 메모의 어떤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그렇게 탄핵 심판에 크게 좌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다음에 포고령 일효의 어떤 그 위헌적 요소,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비롯된 내용들이 있고 네. 비상입법부에 관련된 것들 이 서너 가지만으로도 이미 저는 뭐 탄핵 심판의 인용, 파면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검거 요청 이 메모 관련해가지고는 글쎄요. 이게 유일한 체포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방첩사에서도 비슷한 메모 발견됐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계엄 전에 11월 달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메모한 것 중에 이석기, 최재영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도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고 충분히 설명은 했다고 봐요. 이 홍장원 1차장이.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본인이 뭐 왼손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흘려 쓰다가 멈췄고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한 것들을 정리는 해둬야 되겠다. 어찌됐거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흘려 쓴 거를 그 부관에게 정서로 정리하라고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이름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부관이 지원해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거는 그냥 메모이지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 나온 이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의 그 변호인이 어떤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저는 검찰에 수사받는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죄송하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태도도 저는 그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거기 적힌 거에 대해서 재판관이 충분히 본인의 어떤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저는 해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메모에 적힌 그 자체가 뭐 이 탄핵 심판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 3명의 증인 중에서 전 사령관들은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얘기하기가 제한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굉장히 줄였죠. 그러나 그 재판이건 어디건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 홍장원 1차장인데 굳이 말을 지어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계엄의 난리통에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저는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증인 선서를 한 증인들의 진술이 적어도 검찰이 작성한 공소 내용과는 상당수 차이가 있다. 증인 중 한 명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라고까지 한 사령관은 헌재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 만큼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메모. 첫 번째는 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아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 이후에 기억을 복귀하며 보좌관에게 정서로 쓰게 한 메모다. 그 가운데 검거 요청이라고 써 있는 대목은 실제 방첩사령관이 요청하지 않은 대목이다. 라는 부분들도 향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반박은 뭘까요? 대통령실께 반박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